행복한 상상, 소보루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한번 내볼까 해요. 비는 왜 위에서 아래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질까요? 지구는 둥근데 어떻게 우리는 땅 위에서 똑바로 서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것일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때로 이해되지 않는 무수히 많은 궁금증들을 품고 살아간답니다. 오늘은 바로 이와 관련된 궁금증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풀어볼까 해요. 바로 우리의 구독자 김영삼님이 요청해주신 뉴턴이라는 과학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물리학자, 천문학자, 수학자, 근대 이론과학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뉴턴은 천재 과학자라고 불린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뉴턴에 관한 이야기는 너무 많아서 한 편의 동화로 만들기에는 부족하지만 오늘은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렵게만 생각했던 과학의 원리를 우리 오늘 뉴턴을 따라 재미있게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제목 아이작 뉴턴 1642년 영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응아! 응아! 뉴턴은 아주 작고 약한 아이로 태어났지요. 어머니의 돌봄으로 다시 건강을 찾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집을 떠나버렸어요. 그렇게 뉴턴은 외할머니와 외삼촌과 함께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항상 혼자였던 뉴턴은 하루 종일 무언가를 뚝딱뚝딱 만들며 놀곤 했어요. 어릴 때부터 과학에 관심이 많았던 뉴턴은 해의 위치에 따라 그림자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것을 보며 생각했어요. 내 그림자의 위치가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네? 그렇다면 쉽게 시간을 알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 볼까? 뉴턴은 햇빛 아래 막대기를 세우고 정해진 시간에 그림자의 위치를 표시했어요. 그렇게 해시계가 만들어졌답니다. 해시계는 마을에서 가장 잘 보이는 벽에 걸렸어요. 세상에, 우리 동네에 천재가 났구만. 하지만 해시계는 해가 없으면 소용이 없었어요. 날이 좋지 않은 날에는 시간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뉴턴은 다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에 물시계를 만들었답니다. 이런 세상에, 뉴턴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미리 알게 되니 일하기가 너무 편해졌구만 그래. 뉴턴은 그렇게 동네 사람들에게는 인정을 받았지만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실 다른 것들이 너무 재밌었던 뉴턴은 학교 공부를 하지 않아 성적이 좋지 않았지요. 만들기와 실험을 좋아하던 뉴턴은 잘난 척을 한다며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기도 했지요. 야, 바보 뉴턴, 뭐하냐? 또 혼자 괴상한 물건 만드냐? 공부도 못하면서 잘난 척하기는. 뭐? 나도 공부 잘할 수 있어. 화가 난 뉴턴은 그날부터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자기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뉴턴은 결국 학교에서 1등을 하게 되었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뉴턴, 정말 대단하구나. 잘했다. 이렇게 공부도 열심히 하면서 네가 좋아하는 만들기도 하다 보면 나중에 훌륭한 과학자가 될 거야. 최선을 다하렴. 네, 알겠어요, 선생님. 그렇게 선생님의 지지에 힘입어 뉴턴은 좋은 성적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뉴턴은 대학교에서도 조용히 방에 틀어박혀 공부를 했어요. 친구들이 불러도 모를 정도로 대단한 집중력이었죠. 그러나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뉴턴은 일을 하며 돈을 벌면서 학교에 다녀야 했답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하고 공부를 할 시간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런 뉴턴을 눈여겨보았던 베로 교수가 다른 교수님들에게 말했어요. 뉴턴은 아주 뛰어난 학생입니다. 우리 뉴턴에게 장학금을 줘서 뉴턴이 일할 시간에 공부를 더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줍시다. 그렇게 뉴턴은 베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면서 교수님과 함께 연구에 힘썼어요. 그 결과 뉴턴은 젊은 나이에 모두에게 인정받는 대학교 교수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런던에 무서운 전염병이 돌아 집으로 돌아온 뉴턴이 사과나무 밑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을 때였어요. 툭! 마침 그때 사과 한 알이 땅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겠어요? 사과가 떨어졌네? 그런데 사과는 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일까? 그래, 모든 물체는 아래로 떨어져. 비도, 공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말이야. 왜지? 왜일까? 모든 건 이유가 있어. 아, 그래, 맞아. 지구가 범인이었어. 지구가 말이야. 지구가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고 있었던 거야. 뉴턴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공책에 모든 것을 기록해 놓는 습관이 있었던 뉴턴은 기쁜 마음으로 공책에 기록을 해 놓았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설명할 수 없는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지구가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중력이 있다면 달도 떨어져야 하는데 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돌기만 하는 걸까? 아, 그래.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듯이 달도 지구를 끌어당기고 있어. 그런데 둘이 부딪히지 않는 이유는 달이 지구를 돌고 있기 때문이야. 사람들이 손에 손을 잡고 빙글빙글 돌다가 바깥으로 나가려는 것처럼 그러한 힘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에 달이 떨어지지 않는 거였어. 그래, 그럼 지구도 마찬가지로 태양 주위를 계속해서 돌고 있는 것도 설명이 되는군. 그래, 그리고 사과에게도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지만 지구에 비해 너무 힘이 작기 때문에 땅에 떨어지고 만 거야. 이렇게 뉴턴은 사과 한 알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는 만유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또 만유 인력의 법칙 때문에 우주의 별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고 평화롭게 잘 지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비가 온 어느 날이었어요. 뉴턴이 하늘에 떠 있는 무지개를 보았지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무지개는 하늘에 있는 먼지들 때문에 하얀 빛이 여러 가지 색깔로 섞여서 나오는 거야. 하지만 뉴턴은 다르게 생각했답니다. 아니야. 우리가 볼 순 없지만 원래 햇빛 속에 여러 가지 색깔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지요. 뉴턴은 연구실의 창문을 검은 천으로 가렸어요. 그리고 연구실을 깜깜하게 한 후 빛이 조금만 들어올 수 있게 구멍을 작게 뚫었어요. 그리고 빛의 유리로 만들어진 프리즘을 대는 실험들을 했지요. 그렇게 뉴턴은 빛이 7가지 색깔로 나누어지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어요. 이것 봐. 내 말이 맞잖아. 햇빛 속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단지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었어. 그리고 이 색깔들이 합쳐져서 하얗게 보이는 거라고. 비 온 뒤 무지개가 보이는 건 하늘에 있는 물방울들이 프리즘 역할을 한 거였어. 뉴턴이 사람들에게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자 사람들은 크게 놀랐어요. 와, 대단해요, 뉴턴. 당신은 정말 천재군요. 뉴턴은 그 후로도 많은 책들을 읽고 연구 내용들을 공책에 기록하고 남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지요. 바로 뉴턴이 연구하던 연구실에 큰 불이 났답니다. 내 책들, 내 평생 연구했던 자료들이 사라졌어. 이를 어쩌지? 뉴턴은 다시 연구를 할 자신이 없었어요. 충격을 받아 잠도 자지 못하고 우울해했지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뉴턴에게 힘을 주었어요. 박사님, 다시 힘을 내주세요. 우리에겐 당신 같은 과학자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힘을 내보자. 뉴턴은 다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 반사 망원경을 만들어냈어요. 그 전에 있던 망원경보다 크기가 더 작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멀리 있는 별까지도 깨끗하게 잘 보였지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뉴턴 같은 과학자는 세상에 다시 없을 거예요. 맞아요. 내가 저 사람과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니 정말 영광이에요. 세계에 유명했던 과학자들, 정치가들, 다른 나라의 왕들은 뉴턴을 보기 위해 영국까지 찾아오기도 하였어요. 그렇게 뉴턴은 영국의 자연과학학회인 왕립학회 회장까지 지내게 되었지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다른 사람보다 멀리 보았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전 시대에 살았던 위대한 과학자들이 있었기에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고 겸손하게 말하였어요. 이후 뉴턴은
평생 동안 혼자 살며 연구와 실험에 열정을 쏟다가 80살이 넘은 어느 날 생을 마감했어요. 그리고 3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아이작 뉴턴의 업적을 기리며 그를 기억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한 번씩은 듣게 되는 말. 뉴턴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 뉴턴은 어릴 때부터 넘치는 호기심으로 여러 발명품을 만들며 과학자를 꿈꿨답니다. 밥 먹는 것을 잊어버릴 정도로 집중력이 좋았던 뉴턴은 계란 삶을 물에 그만 탁상시계를 집어넣기도 했지요.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몰두해서 시간이 가는 걸 잊어본 적이 있었나요? 있었다면 그건 어떤 일이었을까요? 시간이 지났을 때, 너무 시간 낭비했다 라고 생각하며 후회됐던 일, 아니면 참 보람 있었다 라고 느꼈던 생산적인 일. 뉴턴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지만 난 거대한 바닷가에서 아름다운 조개를 찾아 헤매는 소년과 같습니다. 내 눈앞에는 아직도 보물이 가득 숨겨져 있는 바다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도 아이작 뉴턴처럼 꿈을 가지고 무언가에 빠져 시간이 가는 줄 모를 정도의 열정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행복한 상상, 소보르의 꿈꾸는 동화 이야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